항루 당신의 학습 플래너 루미쌤입니다. 루미쌤이 매 영상에서 학점은행제로 진행할 때 가장 유리하다,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말했던 그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편입입니다. 편입이 뭔지, 편입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학점은행제로 편입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지 등 구체적인 사항들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대학 편입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서 다른 4년제 대학교로 전학을 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편합니다. 4년제 3학년부터 진학한다는 점에서 신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과는 다른 장점이 있죠.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교로 옮기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보다는 더 나은 수준의 대학교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막상 진학해보니 전공이 본인과 맞지 않거나 진학한 대학에서 적응이 조금 어렵거나 배우려는 전공이 조금 더 심화되고 안정적인 학교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 학교를 옮기는 과정을 왜 꼭 편입으로 하려는 걸까요? 편입은 영어만 공부해 주셔도 됩니다. 전공에 따라 실기, 논술, 수학 정도가 추가될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영어 위주로만 준비해요. 수능이나 재수로 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영어 외로 국어, 수학, 탐구 등의 공부를 병행해 주셔야 되지만 편입은 영어만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거기다가 편입에 성공하면 3학년부터 재학하게 되니까 시간 절약에도 유용하죠. 2년만 진학하면 되는걸요. 이렇게 편입을 통한 입학이 수월해서 실제로 편입의 경쟁률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 편입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편입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학점이나 학위가 있으셔야 되는데요. 이 말은 지원 조건에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으로 나뉘는 이 편입의 종류,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일반 편입은 전문대 졸업 예정자, 전문대 졸업자, 그리고 4년제 2학년 2학기 수료자들을 말합니다. 4년제 2학년 2학기를 수료했을 때 일반 편입이 가능하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마다 그 학점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말은 내가 2학년 2학기를 수료했어도 기준한 학점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인지하시고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학점은행제의 기준도 동등합니다. 전문학사 취득 예정자, 전문학사 취득자 혹은 학사학위 과정 중에 일정 학점 이상 보유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학사학위 과정 중 일정 학점 이상 보유자들이 지원하는 편입 전형의 경우 저희가 보유학점 편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유학점은 대학마다 요구하는 학점이 조금씩 달라요. 보통 65, 70, 75, 80 학점 정도를 요구하는데 대학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꼭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전문학사를 취득하는 기간이나 이 보유학점을 취득하는 기간이나 기간에 큰 차이가 없어서 저는 모든 학교에 안전하게 일반 편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학사 취득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학사 편입은 별거 없어요. 내가 4년제 졸업 예정이거나 졸업자일 때 혹은 학점은행제로 일반 학사를 취득할 예정이거나 취득했을 때입니다. 아니, 지원 자격의 차이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일반 편입의 지원 자격이 훨씬 더 빠르니까 일반 편입을 지원한 게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 학우님들 계실까봐 제가 준비했습니다. 일반 편입 vs 학사 편입 두둥. 학우님 개개인들의 상황, 성적, 진학 원하는 학교, 전공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질문 받았던 대로 일반 편입을 지원하려는 지원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학사 편입의 경쟁률이 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학사 편입의 성공률이 올라간다는 말이겠죠. 경쟁률에서 학사 편입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되다 보니까 일반 편입의 커트라인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무조건 학사 편입의 경쟁률이 낮다 이
이건 절대 아니지만요. 전공에 따라 학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학사 편입의 경쟁률이 더 낮고 때문에 합격률이 훨씬 더 높기는 합니다. 따라서 입학 성공률이 높아지겠죠. 여기까지 편입 지원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편입 전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어쨌든 대학을 진학하는 입시 방법 중에 하나니까 경쟁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편입은 성적과 영어가 중요합니다. 이 영어는 두 가지 전형으로 나뉘는데 학교 자체에서 출제하는 편입 영어 혹은 토익, 토플, 탭스 같은 나라에서 인정하는 공인 영어 두 종류입니다. 추가적으로 논술이나 면접을 진행하는데 전공에 따라 수학이나 실기가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인서울권의 대학 편입을 원한다면 대부분 편입 영어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공인 영어를 받는 학교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편입 영어라서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영어 공부하셔야 돼요. 지방에 있는 사립대나 전문대는 이전 대학의 성적으로 많이 평가를 하는데요. 상위권 대학교는 영어 외로도 자기소개서나 학습계획서를 준비하는 서류평가, 전공심층 면접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예체능 같은 경우는 실기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학점문제제 편입을 강추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틀린 부분은 없지만 통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지원하시려는 학교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고 대비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 모르겠다 하시면 루미쌤한테 물어보세요. 오케이, 나 이제 편입 뭔지 알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편입 학점은행제로 진행할 때 가장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유리하고 효율적인 학점은행제로 지원하는 편입, 조금만 알아보시면 알 수 있는 편입에 유리한 학점은행제에 빠진 말이 있어요. 바로 온라인이라는 말인데요. 오프라인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통해서 편입을 준비하는 건 사실 대학교에서 편입을 준비하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온라인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도대체 왜일까요? 장점이 너무 뚜렷합니다. 첫 번째 장점, 바로 기간 단축입니다. 학점은행제로 진행하실 때 일반 편입은 1년, 학사 편입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걸리시고요. 이는 모두 고졸 학력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수하신 학점이 있다면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전문대에 진학해서 일반 편입을 지원하려면 최소 2년이 걸립니다. 학점은행제로 2년이면 학사 편입이 가능한데 말이죠. 그리고 4년제의 경우 휴학이나 기타 상황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 과정을 다 마무리했을 때 최단 4년이 걸려야 학사 편입이 가능한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학점은행제로 1년간 일반 편입 자격을 만들고 일반 편입을 지원해서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2년을 진학해서 졸업을 하면 결국 나는 친구들보다 1년을 세이브한 셈이죠. 2년 만에 학사 편입을 성공을 해서 4년제 대학교를 갔다면 결국 내가 만난 동기들은 나랑 같이 수능을 본 친구들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손해보실 게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장점, 편입 대비에 아주 유리합니다. 편입을 준비하실 때는 공인 영어 혹은 편입 영어를 준비하셔야 하고 이전 대학의 성적이 중요한 학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반 대학교나 오프라인 교육원에서 이 편입 대비를 하시게 되면 통학까지 포함해서 해당 학교, 해당 교육원의 성적까지 같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 영어 공부를 할 시간이 보장되지가 않겠죠. 그러나 온라인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이 통학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100% 온라인 강의이기도 하고 출석을 인정해주는 기간이 2주씩이나 부여가 되기 때문에 편입 공부를 위한 스케줄 관리 자체를 주체가 내가 돼서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공부할 시간이 보장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편입을 준비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장점, 바로 성적 관리입니다. 좋은 성적을 받기가 수월합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과정보다는 수월한 편인데요. 물론 편입 지원 시 성적이 단 아닙니다. 그런데 성적을 안 보는 대학교도 드문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점은행제 교육원이 다 난이도가 낮은 것도 절대 아닙니다. 편입 지원 자격을 만드실 때 온라인 학점은행제 강의를 들으시되
루미쌤 같은 전문 플래너가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신데요. 전문 플래너는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이 학점은행제란 제도를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설계 과정부터 안전할 수밖에 없고요. 성적 관리, 편입 학교에 대한 정보, 편입 성공 팁 등을 지원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관리를 받는 부분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높은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온라인 학점은행제 교육원별로도 학사 일정이 다르고 난이도도 모두 다른데요. 이 편입을 준비할 때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나는 지원 자격을 만들면서 영어 공부도 병행을 해야 되는데 지원 자격 만드는 거에 끌려가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영어 공부는 절대 못하는 상황들 같은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학점은행제 교육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했던 목적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객이 전도가 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최초 상담할 때부터 과정 진행까지 좀 섬세하게 도와드리는 편이에요. 네 번째 장점, 바로 부담 없는 비용입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적습니다. 온라인 학점은행제에서 편입 지원 자격을 만드신다라고 하면 일반 대학 등록금의 절반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편입을 준비하신다면 전공에 따라 영어, 실기, 수학 등의 부가적인 비용 소모도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원 자격을 만드는 데라도 비용 소모가 적은 편이 당연히 좋겠죠? 이 지원 자격을 만드는 설계 과정 속에 자격증 취득 과정이나 독학사를 합격하는 과정을 병행하면 비용적인 부분은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학위를 따기 전까지 독학사 합격을 하던지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병행되다 보니까 학점은행제 강의 외로 준비하실 부분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때 나는 이미 대학교를 졸업했어, 혹은 나는 전문대를 졸업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난 지금 당장 지원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 절대 아니죠. 성적은 혹시 좋으셨나요? 성적 평점의 비중이 낮은 학교도 분명히 있지만 성적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붙을 확률은 떨어지는 것도 맞기 때문에 학점 세탁을 하던지 아니면 새롭게 학위를 취득하셔서 지원하시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는 학점 세탁도 학위 연계도 혹은 최초의 고졸 학력부터 진행하는 새로운 학위 과정도 모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위가 필요한 고졸이신 분들이나 대학 중퇴자이신 분들 외로 성적 평점이 안 좋거나 전문대는 졸업했지만 학사 편입을 원하시는 분들, 학점은행제로 단기간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편입을 준비한다라고 해도 각자마다 유리한 방향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루미쌤 같은 전문 플래너들이 학생 한 분 한 분과 1대1 전담 관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은 루미쌤과 편입을 다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타공인 편입 전문가 루미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용 중에 이해가 어려우셨거나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편입을 준비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루미쌤 톡으로 연락주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